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hnhkorea.com 들어가시면 메가 앨범인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예, 100% 미국산 단일 성분 고품질 알부민만 고집해서 만든 단백질 제품입니다. 한국 병원에 납품 중이고 한국 의사와 약사들에게도 큰 호응과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hnhkorea.com 들어가셔서 추천인 회원가입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회원가입 누르신 다음에 추천인의 진실정치 할인 코드 W20 넣으시면 20%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가입이나 주문하는데 도움 필요하시다면 213-500에 3301번 213-500에 3301번으로 직접 전화하시면 자세한 안내로 도움을 한국어로 친절하게 받으실 수 있고요. 또 미국 전화 안 되시는 분들은 카톡 연결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제 그라운드 C 김성원 대표하고 인터뷰 영상이 이제 그라운드 C님 채널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링크는 여기 그 댓글창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미국 정치 현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옛날 2020년 때 이제 같이 인터뷰를 했었죠. 그때 이제 제가 중앙일보 다녔을 때 미주중앙일보에서 게스트로 출연하셨습니다. 김성원 대표께서. 그때가 아마 이제 김성원 대표께서 그 유튜브를 이제 막 시작했을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2020년에. 그래서 뭐 지금은 탄핵 정국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최고 스타로 떠오르셨죠. 예, 그라운드 C 김성원 대표께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구독자도 88만 6천. 이르고 거의 100만 가까이 이렇게 갔는데 제가 지난해 10월에 인터뷰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김 대표하고 그때 25만 넘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탄핵 정국 들어서면서 많은 분께서 이제 그라운드 C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한국 보수 대표 유튜버로 우뚝 서셨습니다. 미주 한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시청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실력도 아주 일치월장하셔서 정말 최고 유튜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댓글도 달았는데 예, 그라운드 C님이 현재 대한민국 유튜버 최고 중 최고라는 걸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예, 초청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22시간 만에 14만 1000회 조회도 이렇게 많고 실시간 16,000명이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여러분께서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요. 소개해 주신 덕분에 저도 이제 구독자가 8만이 이제 넘었는데 유튜브로부터 이렇게 같은 날 또 어제 그 수익금지 또 제가 어필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익금지 처분을 내렸다는 그런 통보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포스트에도 어제 올렸는데 기분이 좀 착잡했습니다. 그래서 참 크게 기대는 안 했어요. 저도 어필하면서 보니까 결정도 이제 유튜브 코리아에서 한 게 이번에 입증이 됐고 제가 미국에서 열긴 했지만 유튜브 코리아에서 그런 처분을 내렸고요. 원래 제가 이제 유튜브 코리아 쪽에 이제 아는 분이 계시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됐고 뭐 유튜브 자체가 여전히 이렇게 굉장히 좀 진보 성향이라서 보수 진영을 많이 탄압하는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뭐 미국 유튜브 쪽에서도 MSNBC 유튜브가 제일 시청자가 많대요. 또 시청 횟수가 그것도 놀라운 사실이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좀 진보 진영을 많이 이렇게 푸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2025년 3월 MSNBC는 3월 30일까지 4억 7,200만 회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4억 400만 회에 그친 팍스뉴스를 앞질렀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뉴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케이블 뉴스 채널에서는 팍스뉴스가 압도적이지만 유튜브 조회에서 MSNBC가 급진 좌파 채널인데 2025년 3월 한 달 동안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뉴스 네트워크로 이렇게 집계가 됐어요. 그리고 지난달에도 아마 제일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이제 한미 관세 이슈를 놓고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날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팍스뉴스 브렛 베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의미심장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한국이 스코틀랜드로 날아왔어요. 그래서 관세는 몇 %? Countries are reaching out to us to find out when their deal is going to get done. You know, South Korea, are they on track? Are they are jealous of Japan? Are they in the hopper? Well, the South Koreans flew to Scotland to meet with me and Ambassador Greer after dinner.
I mean, think of how much they really, really want to get a deal done. But the president is in the driver's seat now, right? He's done these big deals. He's got really all the cards in front of him. And as he said, he's going to decide what the tariff rate is, how much these countries are going to open their markets, and what the tariff rate is. And that's what we're going to do this week. We're going to he's going to consider a few deals. Of course he will. But basically what he's going to do is he's going to set the tariff rate for everybody and do that by the end of the week. And that is really extraordinary. The president has proven his tariff policies are exactly correct and they work. 럿닉 상무장관은 굉장히 이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도권을 지금 트럼프가 쥐고 있다고. 왜냐하면 무역 적자국이 항상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동안에 미국 역대 대통령들이 별로 무역 적자에 대한 개념이 없었죠. 하지만 트럼프는 무역 적자만큼은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흑자국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미국을 무역 흑자국으로 만들어서 국가 부채를 낮추겠다는 게 트럼프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트럼프가 80년대부터 주장해 왔던 내용들이고요. 지금 한국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트럼프를 향해서.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박서군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트럼프 일당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관세 폭탄 터뜨리면 망나니 칼춤이다. 뭐 반미 감정 확 드러내네요. 윤종호 진보당 원내대표도 동맹 협박하며 막대한 돈 뜯어내고 있다. 김영주 전국 비상시 국회의 상임공동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권을 짓밟으며 미국 우선주의를 위한 위협과 흥정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또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A 의원은 기본적 예의도 버리고 대놓고 깡패짓 하겠다 선언. 관세 앞두고 이게 도움이 될까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막말하고 이러는 걸 분명히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걸 다 입수하는데 한국 방송들 보고 그렇습니다. 요새는 다.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옛날 말로 하면 거의 사실은 깡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자국 중심 마가 본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아니 마가 본능이라는 건 트럼프가 당연히 그렇게 약속을 한 건데요. 미국 국민들한테. 그리고 한국하고 일본, 중국 뭐 대다수 나라가 미국 상대로 무역 흑자를 올리고 있는 거는 올려왔던 거는 사실이고 작년에는 한국이 신기록 세웠죠. 500억 달러였나요? 500억 달러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상대로.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예요. 이제 왜 모든 나라들이 다 미국 상대로 이렇게 돈은 돈대로 벌고 반미는 반미대로 하고 우리는 호구냐 이거죠. 사실 트럼프 싫다는 게 이제 미국 싫다고 보는 거예요. 트럼프는. 여기 이게 맞네요. 저 지금 검색했는데 2024년에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사상 처음으로 500억 달러 돌파.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걸 보면 기분이 나쁜 겁니다. 어쨌든 트럼프 1기 때도 무역 흑자가 이렇게 내려갔었거든요. 한국이. 근데 이제 이번 2기 때는 오히려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보여요. 트럼프 행보를 보면. 자, 이런 와중에 미국에서 뉴욕 한복판에서 이렇게 외교 대참사가 터졌죠. 이 반미 시위입니다. 이게 지금. 한인들. 어처구니가 없어요. 통일 한반도 깃발이 보이고 미국은 한반도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한국 민주노총이 이렇게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이렇게 등장해서 미국이 정말 한국을 해방시켜줬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노두돌 멤버들 같아요. 친북 단체들, 친북 성향 재미교포들이 노두돌 주도하는 이 시위는 분단 고착화 주범이라 규정하고 한미동맹 해체와 미군 철수를 노골적으로 외친다. 약 2시간 동안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지난 24일. 이게 웃겨요. 보면은 한미의원 연맹 소속 의원들이 그 미국 방문이었을 때 일부 의원들이 6.25 전쟁 종전선언을 주장해온 그런 그 브래드 셔먼 연방 하원 의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건 이제 뒤에 배우에 이제 그 최강철 씨가 있죠. 그 K-PAC이라는 단체. 그분이 이제 여기 최강철이라는 그분이 이제 다 여기 민주당 의원들을 포섭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주면서 원래 브래드 셔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종전선언 반대했거든요. 근데 이제 후원금 받고 나서 색깔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주 그 친북 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브래드 셔먼 의원이 이제 LA 쪽입니다. 그러니까 LA 쪽에 있고 그 최강철 씨라는 분이 거기서 이제 그 K-PAC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급진 좌파 단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후원금을 많이 주면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이걸 체결하자는 그런 법안을
푸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래드 셔먼 의원이 있고 상원에는 이제 앤디 김 민주당 의원이죠. 뉴저지 쪽에 그렇게 설득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좌파 진영이. 한국 좌파 진영 얘기하는 거예요. 셔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뭐 이런 걸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 법안을 117대 의원인 2021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 연속 발의했고 트럼프 탄핵안을 푸시하기도 했습니다. 1기 때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 다 입국 못하게 막았어야 돼요. 이게 민노총 좌파 단체가 미국 가가지고 미군 철수 시위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미국 와가지고 타임스퀘어에서 아주 정말 이거 처음부터 입국 못하게 막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트럼프 정부 아래에 이렇게 뭐 공동대표 손미 이런 인간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입니다. 미친 짓을 하고 있어.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과 관세 협상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판국인데 민노총 부위원장이 뉴욕 타임스퀘어에 가서 미국은 점령군이다. 한국에서 철수해라. 한국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될 수 없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 한국에서 온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손미 여러분께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한반도 악의축 미군을 몰아내자. 코리아의 자주를 위하여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위하여. 심지어 이 자리에는 하마스 있대. 또 북한이 위대한 조국이라며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을 품자고 했어. 민노총은 왜 미국까지 가서 저러고 빨갱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걸까? 이건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반국가적인 행위이자 매국 행위라고 봐야 해.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른다. 지금 이 한국의 목소리 이 채널 보면은 2천억 달러 투자 협상도 실패했다. 초비상이다. 미국한테 2천억 달러 이것도 실패했다는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최소한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통하고 있다는 게 입증되는 게 지금 조선일보에서도 웬일로 이렇게 트럼프가 이겼다는 기사를 쓴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유럽은 관세 협상에서 왜 트럼프에 굴복했나? 독일 자동차, 그다음에 블란서 와인, 프랑스 와인, 아일랜드 제약 원료 등 EU 국가마다 주 수출품 달라서 단합이 안 돼. 트럼프는 20% 관세, 50%를 올렸다가 30으로 이렇게 4개월 동안 계속 판을 흔들며 각계격파. EU 쪽에서는 15% 관세 맞더라도 미국 시장 접근 보장받는 게 낫다. 당연하죠. 전 세계 소비 시장의 30%나 차지합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 없이는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중국, 일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큰 소리 떵떵 치고 있는 겁니다. 뭐 중국에서는 이제 히토류 갖고 좀 맞서고 있긴 하지만 그것도 별로 통하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몰래 이렇게 미국하고 딜 좀 봐달라고 하는 장면이 또 잡히지 않았습니까? 야, 그리고 오죽하면 유럽연합이 일본 협상팀에도 이렇게 조언을 구했다고 그래요. 아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기사가 제목이 이겁니다. 깡패 트럼프. 야, 깡패 트럼프? 정말 조선일보든 어떤 신문사든 어떤 언론이든 트럼프를 항상 이렇게 대놓고 비판하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아요.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많이 까인 적이 없었을 거예요. 한국 언론에. 이런 것도 결코 한국한테 유리하게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트럼프를 마냥 그냥 매일 비판하는 게 좋게 작용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렇게 빌 마her 급진 좌파는 아니고 이제 중도 좌파 대표적인 논객인데 빌 마her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관세에 실패할 줄 알았는데 미국 경제 무너뜨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미국 경제는 좋아지고 있고 그 레베뉴가 또 계속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6월에는 역대 최고 그런 무역 흑자 올리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잘못 판단했다. 트럼프가 맞았다. 그래서 내가 논평한 게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빌 마her조차. 그리고 트럼프 측근 프레드 플라이트가 JTBC하고 더 이상 말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얘네들이 가짜 뉴스를 계속 보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JTBC가 또다시 가짜 뉴스 논란에 휩싸였다. 의도적 거짓 보도. 중앙일보 보도였는데 지난 27일 중앙일보는 플라이츠가 윤 대통령이 부당하게 기소됐다면 트럼프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대해서 JTBC는 발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플라이츠와 이메일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후 윤 부당 대우 그런 말 한 적 없다라며 플라이츠가 부인한 것처럼 보도했다. 하지만 실제 답변에는 윤 대통령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적혀 있다. 즉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안다고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이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플라이츠는 트럼프가 전직 대통령이 박해받는 상황을 좋게 보지 않을 것이라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지만 JTBC는 이 핵심 내용을 누락한 채 보도했다는 겁니다. 해당 보도가 알려지자 플라이츠는 JTBC가 가짜뉴스를 만들었다. 이거 보시죠. X에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Fred Flights가 JTBC's decision to run a story on my response to the reporter without including this key sentence makes this report fake news. 이렇게 썼습니다. 예?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미디어 워치에서도 이게 보도가 됐는데, 예, 이렇게 트럼프 측근 플라이츠 JTBC 내 발언 의도적으로 누락. DC는 소통 안 한다. 다시는 소통 안 한다. 예, 제가 다시는 소통 안 한다. 이렇게 분노했습니다. 야, 세게 말했습니다. I will not deal with this media outlet again. 2번 다시는 이런 언론사하고는 상대하지 않겠다. JTBC는 이미 중공방송 아니겠습니까? 중공 텐센트에서 1,000억 달러인가요? 아, 1,000억 원? 4,000억인가? 1,000억 아니면 4,000억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가짜 뉴스를 보도할 수 있습니까? I will not deal with this media outlet again. 야, 셉니다. 제가 프레드 플라이츠하고 지난 2월에 인터뷰한 게 있거든요. 그 인터뷰 영상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프레드 플라이츠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많이 궁금할 것 같아서요. 자, 여러분, 참사랑교회 소개해 드립니다.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에 위치한 교회고요. 예, 이름처럼 진심 어린 사랑과 진리를 나누는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하신 분들, 진짜 공동체를 찾으시는 분들께 참사랑교회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플러튼 지역에 계시거나 남가주에 사시는 분들 중 좋은 교회를 찾고 계셨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환영받고 위로받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교회고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예배 시작합니다. 예, 점심도 제공됩니다. 자,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VPN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 그래서 VPN은 인터넷에서 내 신원을 숨겨주는 가상 방패인데요. 무엇보다도 내 개인정보와 온라인 활동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VPN이 똑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VP.net은 철저하게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된 VPN인데요. VP.net은 운영자조차도 사용자 인터넷 활동을 들여다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구조 자체가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완벽히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온라인 자유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VP.net, 운영자도 모르는 여러분만의 인터넷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VPN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현재 미국을 굉장히 시끄럽게 하고 있는 광고 하나가 있습니다. 아메리칸 이글 청바지 광고인데 한번 보시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어떤 논란이 있는지 이 인사이드 에디션 영상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New jeans campaign is sparking major backlash. Genes are passed down from parents to offspring, often determining traits like hair color, personality, and even eye color. My genes are blue. The campaign has a clever slogan. Sydney Sweeney has great genes. That's genes with a J. But many believe the implication is that Sydney Sweeney's genes with a G are superior. My body's composition is determined by my genes. Hey, eyes up here. Sydney Sweeney's new ad is deeply, deeply unsettling to me. It's a problem when white people try to say that the superior gene is blonde hair and blue eyes. But others are saying it's much ado about nothing. I'm not gonna stop you. Well, the fun police have found something else to be angry about. What I thought that meant was, well, she was wearing some great jeans. I guess I'm really naive. So, will the controversy help or hurt American Eagle? Listen, you hear that all press is good press. Certainly it created more awareness. If there was anyone out there who didn't know what American Eagle was, that they sell jeans, that it is a brand that's still in existence, now they certainly know. I bet you want to try these jeans. 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 광고가 백인 우월주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치 광고라고 지금 급진 좌파 진영에서는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gene, G-E-N-E가 이제 유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gene하고 청바지, 그 gene, J-E-A-N 발음이 똑같죠? 예, G-E-N-E 그리고 J-E-A-N 둘 다 발음이 같습니다. 하지만 뜻은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gene은 유전자, G-E-N이가 이제 유전자고요. 그 다음에 청바지는 J-E-A-N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From parents to offspring, often 이거 자막을 보면
유전자라고 돼 있는데 유전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 측에서는 아메리칸 이글 측에서는 JEAN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JEAN 청바지다.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월드 플레이 말 장난을 조금 하는 건데요. 솔직히 그냥 청바지로만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 뭐 어떻습니까? 유전자라고 해도 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근데 이게 뭐 백인 우월주의로 해석하는 거는 너무 무리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AI 자막으로는 유전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회사 측에서는 이제 유전자를 뜻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Genes are passed down from parents to offspring, often determining traits like hair color, personality, and even eye color. My genes are blue. Sydney Sweeney has very genes. Sydney Sweeney has very genes. Sydney Sweeney has very genes. Hi, I'm Sydney Sweeney, and I'm from Spokane, Washington. 자, 이제 우생학 논란입니다. 이게 이제 저는 글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백인 우월주의 논란이고 뭐 우생학 인종적 의미가 담겨 있다. 정치적 폭풍 중심에 서가지고 지금 이 광고 메시지가 인종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드니 스위니는 멋진 청바지를 갖고 있다. 시드니 스위니 has great genes. 예, 근데 이걸 좀 말장난으로 이렇게 해석하자면은 유전자가 뛰어나다. 시드니 스위니가 유전자가 뛰어나다. 그리고 또 시드니 스위니가 등장해서 벽에 커다란 자신의 포스터를 붙이는 작업을 하는 광고도 있는데요. 그런데 벽에 붙은 광고에는 훌륭한 유전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니 스위니가 그 앞을 지나가면서 유전자에 줄이 그어지고 그 아래로 청바지가 이렇게 새로 쓰이는데요. 그래서 때 아니게 지금 미국에서는 이 청바지 광고가 계속 가장 지금 시끄러운 그런 광고가 됐습니다. 좀 어처구니가 없어요. 유전자와 청바지가 영어로 비슷한 발음을 지닌 것을 이용한 언어 유희라고 할 수 있는데 시드니 스위니 뭐 저는 이분이 이 여성 이 여배우가 나오는 영화는 딱 한 편 본 것 같아요. 그 2023년 영화인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목은. 근데 시드니 스위니는 유전자는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전해지는데 머리카락 색, 성격, 심지어 눈동자 색까지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카메라가 시드니 스위니의 파란색 눈을 비출 때 여기서 이제 저 진이 여기 나오네요. 예, 그래서 유전자가 아니고 진스. 근데 이게 우생학 아메리칸 이글 새 광고를 두고 일본 네티즌들이 히틀러의 우생학이나 마찬가지다. 백인 우월주의자다. 이런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좀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말장난이고 유전자가 뛰어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생학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진정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예, 후원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